네, 가장 먼저 저희가 찾아갈 곳은 경복궁역이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 기류가 바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5호선이 아니죠. 3호선인데 3호선 경복궁역인데 저희가 잘못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비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이 임명됐고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로 좌천이 됐던 전 부장검사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얼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쟁쟁한 검사 출신들이 포진했던 민정수석실, 이번에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병종국 정책사회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국 민정수석 내정 이후에 행보가 참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현종 의원님, 네. 근데 조국 민정수석 본인도 이 문재인 전 민정수석 당시에 저는 비검사 출신이었는데 그게 어제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 자리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민정수석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사정기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휘하고 또 어떤 감독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대 정권에 항상 관심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사정 업무를 이제 어떤 지휘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 특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문제는 결국 사정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문제와 바로 이제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대 민정수석실이 항상 검사 출신들로 많이 임명돼 왔죠. 근데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조국 교수를 일단 임명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민정수석실과는 좀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좀 보여준 것이요. 그건 첫 번째로는 이 검찰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또 이 사정기관들을 국민이 군림하는 사정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정기관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특히 저는 이번에 눈길 끄는 인사가 바로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 것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결국에 좌천돼서 옷을 벗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부패 수사본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좀 고위공직자를 겨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그 조직 내에서 어떤 면에서 꼿꼿했고 어떤 본질의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를 지켰던 이런 사람을 이제 이 비서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검찰 내의 어떤 칼날이 상당히 예리하게 어떤 갈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셨는데 반부패 비서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필을 이제 받아보면 뭐 굉장히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였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정말 눈에 띄었던 게 국정원 대선 개입 담당 후에 어떻게 보면 검사 옷을 벗었다라는 내용까지 프로필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의지가 읽힌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윤영찬 그 수석의 브리핑 내용에도 그 대목이 이제 인선 배경에서 그 대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한 거라고 저는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수처라든가 이런 제도적 개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 경우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그래도 힘이 빠진 검찰이지만 검찰 역시 수사권을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는 이 검찰이 바로 쓰려면 검찰을 장악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굳이 그런 어떤 수사 경력을 브리핑에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들고 또 하나는 이 박형철 그 반부패 비서관이 아마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반부패에 대해서 그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문제는 그것을 그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니죠. 검찰이 하고 공수처가 하고 다른 기관들의 어떤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어제 공안 전문 검사입니다. 이제 대검의 공안 이과장 하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공공형사수사부가 기자들이 편의상 공안 3부 이렇게 부르는 그 공안 전문이고 그 박형철 비서관이 원래 최순실 국정농단 그 사건 때 특검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한 게 이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 민명법에 보면 1년 이내에 검찰에서 나간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초에
검찰에 사표를 내고 나왔기 때문에 1년이 안 됐던 거예요. 2개월인가가 모자라서 못 들어왔었는데 특검에서 이 박형철 비서관을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수사력이 뛰어났고, 또 하나 국정원 댓글 사건 때 항명 파동에 있었던 팀장이 윤석열 당시 팀장이고, 그때 당시 바로 부팀장이 이제 박형철 그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데 이 현행법에 걸리다 보니 못 데려왔다는 아쉬움에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으로 등용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제 세간의 관심이 과연 법무부 장관은 누가 기용되느냐라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특검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함합평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검찰총장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는 초유의 사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게 천명이 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자리가 누가 오느냐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왜냐하면 인사권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박영수 특검이 또 함합평에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직 의원으로서는 박범계 의원, 뭐 박영선 의원, 뭐 검찰총장 후보로는 또 박영수 특검이 또 박영수 검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수로는 10기입니다. 10기. 사임한 김수남 전 총장이 16기인 걸 감안하면 약간 이제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김경수 전 고검장 등 이렇게 함합평이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검찰 출신의 조국 수석이 임명되면서 검찰 내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 혹은 내부적인 조직에서 데려오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런 얘기가 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박영수 특검 기용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거다. 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특검이 지난번에 특검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는 호평들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역량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분은 이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기용할 경우 결국 정권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결국 보훈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특검 인사가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야당에게 사실상 인선권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여전히 지금 태극기 부대로 지칭되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에 대한 또 수수성의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그분을 법무장관이나 그 검찰에 기용하는 건 정책 부담이 상당히 클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민정수석실 얘기를 조금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은 철학 확실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공포의 외인구당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 확실히 근데 지금까지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형철 비서관 같은 인선만 봐더라도 과거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는 전위부대 같은 그런 성격의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는 이제 민정수석을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법학자 출신인데 이분이 사실 그동안 여러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사실 검찰 내 또 위원회 활동도 좀 했었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깊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정말 중요하게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단 검찰 개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목표를, 왜냐하면 조국 수석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뭔가 정권이 힘이 있을 때 권력 기한을 이제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역풍이 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제 이 민정수석실 자체를 상당히 좀 강성들과 그다음에 이제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칼날이 아주 여린, 칼날이 아주 이제 잘 비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단 배치를 해서 뭔가 검찰의 핵심을 이제 찔러가는 이제 그런 측면들로 아마 채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또 국회와 협조할 일이 많습니다. 네. 법안 개정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정무 기능과 함께 또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본다면 상당히 어떤 유능한 전위부들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장면 보시고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기간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하도록 그렇게 네, 저 발언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에게 재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저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노출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일단은 저 화면만 보면 대통령이 사실 명백하게 재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윤영찬 수석이나 나중에 이제 이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를 보면 결국은 세월호라든가 국정농단이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했느냐. 네. 그 다음에 검찰과 법무부 이쪽에서 뭔가 덮으려 한 건 없느냐.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보겠다는지 이렇게 좀 약간 뒤로 물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저 공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종적인 겁니다. 근데 대통령도 사람이고 네.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전후 맥락이 끊긴 상태에서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청와대 홍보 라인이라든가 이런 국민소통 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거는 좀 빼야 되겠다. 이거는 오해 소지가 있다. 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데스킹 작업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전제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윤회 문건 개입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윤회 문건 개입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그때 당시 문건 유출 경로 다 수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고 했던 거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던 내용도 사실 일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윤회 문건이었지만 이게 나중에 드러난 바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 안에 최순실이라는 말이 일부 문장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비선 실세 부분에 대해서 왜 놓쳤느냐? 뭐 고의적으로 놓쳤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놓쳤느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라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검찰 내에서는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 검찰 일부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보면 참 이 또 다른 어떤 지휘 혹은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진한 부분을 하라는 것이 좋게 해석하면 미진한 부분이고 검찰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대통령이 수석들과 함께 저렇게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이렇게 온탁에서 밥을 먹고 이런 장면을 이제 저희는 보도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주제라고 하죠. 핵심이 확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약간 소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저런 중요한 내용을 말을 했을까 아니면 아직은 좀 청와대가 제대로 이제 틀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나온 걸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저거 자체를 이제 공개를 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저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 자신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에 대한 이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지금 대통령 업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힘이 있을 때 뭔가 중요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압박감들이 있을 겁니다. 즉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한테 뭔가 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초기에 저렇게 이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한편은 뭐냐면 지금 어떤 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핵심을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방어할 틈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검찰의 수뇌부를 겨냥하는 게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 말이 떨어지고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이 일단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걸로 보면 현재 있는 검찰 내부의 핵심들을 일단 타겟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검찰의 개혁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해서 검사들과 대화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보면 일단 검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좀 몰아붙이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저런 말들을 공개를 했고 바로 잇따라서 김순환 총장이 사퇴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연관된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직접 통화해봤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의 기자들 중에서.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네. 기자들한테 일일이 지금 다 전화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수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헌법을 통해서 영장선고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이런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저 마지막 발언인데요. 민정수석은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맞는 얘기죠. 네. 맞는 얘기인데 역대 정부의 모든 청와대가 예외 없이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예외 없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의심받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해왔던 네. 거죠. 그러니까 저런 의지가 일단 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거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부 프로세스를 봐서 그러니까 사정 라인의 내부 프로세스를 봐서 우병우 라인을 좀 겨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이 첫 번째로는 공직감찰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차단하고 예방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사실 하는 게 중심 임무거든요. 인사 검증하고 그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잘해야 사실은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재수사하는 거냐, 조사하는 거냐, 진상조사하는 거냐 여러 용어가 나오면서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 속에 이미 수사한다는 자신들은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함축돼 있는 건데 지금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서 혼동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최순실 사건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미 재판 진행 중이고 또 이제 법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재조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특검과 검찰에서 못한 게 뭐냐면 바로 민정수석실을 수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을 이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회에도 우병우 특검법이 지금 상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다시 보겠다는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즉 민정수석실에서 왜 청와대에서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개입했는가? 그리고 최순실 사건 수사할 때 이 민정수석실과 검찰 간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들, 네. 천여 차례에 걸친 검찰국장과의 통화 내용, 검찰총장과의 수백 통의 통화 내용, 차장과의 통화 내용,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왜 이걸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로 살펴보고서 혹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라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일단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일단 최순실 사건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이거는 건드릴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권력기관이 어떻게 개입하고 했는가 이 부분만큼은 따로 어떤 좀 자세하게 보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다가요. 거기서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피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그때는 없어요.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첩을 하겠죠. 수사를 의뢰를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실상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축소 은폐 의혹이라든가 이런 방해 행위들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런 사실들이 나온다면 그건 당연히 이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랑 이제 조국 수석과 저도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지휘는 않겠다. 하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법무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사 자료는 다 보고를 받잖아요. 그건 대통령의 판단으로 해서 당연한 임무다. 당연히 보고는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둘 사이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실제 지금 검찰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검찰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검찰은 어쨌거나 검찰 조직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야 돼요. 수사 지휘를 안 하는 거냐?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냐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내가 수사 지휘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방향에서든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똑같이 개입을 안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검찰이 개입을 하는 거 사실상 개입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당연히 보고는 받아야죠.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게 수석 비서관 민정수석인데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수사 지휘 이면에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지는 민정수석만 알고 있겠지만
그거를 듣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변종국 기자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